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강경우 현 다스 사장, 다스는 MB 것이다. 결정적 진술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성추행 논란의 문화계, 추한 손과 더 추한 침묵. 또 경향신문. 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와 김여정 회담. 그리고 서울신문. 트럼프, FTA 개정 등 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도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한다. 다음은 한겨레. GM,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 조정. 그들의 벼랑 끝 전술에 여러 나라가 당했다. 이번엔 국민일보.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아울러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미국, 청와대 회동 두고 트럼프 설득했다. 이제는 세계일보. 미국의 인권 거론에 북미 대화 거둔 북한.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미투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던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에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었지만 북한이 2시간 전에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는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북미 관계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도 요즘 미묘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경향신문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압력이 강화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 주목된다. 비판의 주체가 공화당 진영의 보수 성향 경제학자와 언론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 철강 관세 폭탄 검토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했다. 엊그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2002년 당시 부시 행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의 철강 노동자보다 많은 20만 명의 연계 노동자가 실직한 점을 들어 고관세가 도리어 미국 내의 일자리를 더 많이 없앨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에 있는 디트로이트 뉴스조차도 보호무역이 미국 내의 제조업자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네. 자,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안보 현실이 엄중하니 트럼프 행정부의 뜻을 웬만하면 맞춰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오는데 영상의 날씨였습니다. 예. 자, 포근해지는 건지 봄이 오고 있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6도, 전주와 광주, 대구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사이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북에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강원 평창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사랑 출시.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어제 정부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마다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안미영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는데요.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어 수사 외압에 권성동 의원이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권성동 의원의 강원도 강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현재 검찰은 채용 청탁 과정에 권성동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실에서 일했던 2명의 전직 비서관과 인턴 비서까지 강원랜드에 채용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혐의가 있는 것이다. 입건이 돼야 책임을 질 것인가, 이렇게 밝히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위원장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법사위원장께서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뜻대로 몰고 싶으면 삼선돼서 위원장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재선이 위원장 노릇을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합니까? 이것이 입건돼야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법사위가 이렇게 말랑말랑합니까? 박범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공격하느라고. 우리 박범계 의원님은 의원이 아니라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관으로 가고 싶습니까? 차기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장은 자신의 자료 제출 요구에 청와대 직원이 비웃었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불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튀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임종석 실장을 향해서 마치 군기 잡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왜 화풀이하느냐,
이렇게 밝히면서 항변했는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운영위원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님, 자,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 기회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집권당이 이건 행패지 뭐예요? 자, 임종석 실장님, 네,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발언대에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따로 서십시오. 자조적으로 비꼬면서 웃으면서 이게 자료 제출 성실하게 요구해달라는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이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좀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되는 일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강경호 다스 사장이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다스 사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닌가요? 또한 강경호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검찰은 강경호 사장으로부터 인사를 포함한 주요 결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쥐고 있었다. 이런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초 MB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검찰이 이렇게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강경호 현 다스 사장도 복창했고요. 또한 검찰은 2009년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은 삼성이 먼저 대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MB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삼성이 자신들의 거래 로펌인 에이킨검프 측에 다스의 소송을 도와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09년 삼성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사면을 부탁하기 위해 MB 측과 접촉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에이킨검프 김석한 변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MB가 김석한 변호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소송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MB의 오른팔로 불렸던 정두원 전 의원은 MB는 의리가 없어서 측근들이 검찰에 나가자마자 입을 여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두원 전 의원과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청계천 사무국장이나 금강 대표나 기타 친인척들 대부분 초반에는 부인하다가 다들 아주 빠른 속도로 시인하거든요. 네, 구속되거나 수사받다가. 요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검찰이 또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거 당신 이거 하는데 몇 년인데 당신 협조해주면 좀 줄여주겠다. 그런 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거 떠나서 제가 처음 MB를 만났을 때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준비 때거든요. 2001년도에 저한테 또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러닝메이트로 같이 하자는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이제 했어요. 아내한테 상의라고 그랬더니 뒷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라. 그 사람 의리 없다. 그 사람 쓸모없으면 이제 나중에 팽개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존경심도 들고 애정도 생기잖아요.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네, 너무나 이제 계산적이라는 얘기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명 재산과 다스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다스의 실소유주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7년 다스가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활동비를 지원한 흔적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2007년 선거 캠프의 급여는 물론 유세 지원에 4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집행된 겁니다.
한편 일주일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이병모 국장의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다스와 관련된 피의자의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직접 뇌물로 판단한 근거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은행 계좌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류상 도곡동 땅은 이상은 회장의 명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5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MB의 자금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금의 흐름을 진술한 것입니다. 이상은 회장은 애초부터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운용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007년 기준으로 150억이 들어있던 이상은 회장 계좌 잔고에는 현재 10억만 들어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 사실이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포빌딩, MB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 지금은 MB가 세운 청계재단의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지요? 그런데 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국가의 최고 안보 기밀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문건들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최고 안보 기밀이 다뤄지는 곳인데요.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립니다. 이 문건들은 MB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보관해오다가 최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또한 문건 유출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 한국 GM이 오는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지요. 한편 GM은 우리 정부에 1조 원 이상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사브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GM은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결국 2017년 사브를 청산했습니다. GM은 독일과 영국에서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거기서도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GM은 군산 공장은 물론이고 한국 GM 산하의 완성차 공장 4개를 모두 고비용 사업장으로 분류했습니다. GM은 자동차 한 대당 연평균 제조 원가가 $10,000,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장을 고비용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GM은 고비용 공장으로 분류한 호주와 러시아 공장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고비용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한국 GM의 군산 공장에서는 2011년 약 40억 달러어치의 차가 해외에 팔렸습니다. 군산 수출액의 절반, 전라북도 수출액의 30%가 넘었습니다. 특히 2012년까지 GM 본사 물량의 5분의 1을 한국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2014년 군산 공장의 물량이 뚝 떨어져 수출액은 반토막이 났죠.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GM 본사는 2013년부터 해외 공장들을 차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호주 공장을 폐쇄했는데요. 한국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GM은 본사의 전략에 따라 고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건국대 최백운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경고음이 계속 나왔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경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 태스크포스의 위원장 홍영표 의원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홍영표 의원은 GM 본사가 신규 투자나 일자리 보전을 약속하면 정부 차원의 투자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한국 정부는요, 일단 가장 지금 부실의 큰 문제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채 3조 2천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GM이 책임을 져라. 이걸 책임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 공장에 신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투자해라.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규로 투자해라.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보존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조건 하에서 한국은 투자를 검토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GM 본사와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개선해라.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초강력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해서 한국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그리고 철강 분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죠.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그리고 한국 GM의 철수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통상폭탄으로 올해에만 최소 20만 개 이상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반도체 수입 규제까지 더해지면 그 폭발력은 훨씬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미국에 대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입 규제까지 겹치면 올해 한국은 고용률 하락뿐 아니라 경제 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는 4월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상무부의 권고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부양 효과를 내지도 못한 채 무역 분쟁만 초래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미국을 제외한 여러 철강 생산국을 단합시켜서 미국에 대항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제조업에 투입되는 철강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알루미늄 같은 경우 90%를 수입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반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우원식 원내대표 발언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유승민 공동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잘못된 보복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하고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파일.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 차에 실려서 머리를 뒤에 처박혀가지고 끌려서 데려갔던 데가 여기서 내린 거죠. 1985년 강용주 씨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은 곳입니다. 내 영혼은 고문을 당하던 그날 그 자리 그 순간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문의 피해자이건만 국가는 사과는커녕 감옥에서 나온 이후의 삶도 감시하는데 보호관찰법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김종식 씨는 지난 20여 년을 정부 감시하에 살았습니다. 누구와 무슨 일을 했고 어딜 다녀왔는지 보고하라는 통지서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거주 이전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되고 해외여행 갈 때 신고를 해야 되고 학생운동으로 1992년 투옥됐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재범이 우려된다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겁니다. 임종석, 우상호 등 과거 전대협 의장단이 현 정부의 핵심이 됐지만 전대협 의장이었던 김 씨가
운동권 출신들과 모임을 가졌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로 강용주 씨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출소 뒤 의사가 됐지만 17년째 보안관찰 대상입니다. 집주인한테 어떻게 사냐, 들어오냐,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른 고문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하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만난다며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과거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이란 것. 그 범죄가 설령 민주화 운동이어도. 그런데 그 범죄가 무죄로 판결났다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 국가보안법 전력자예요? 위헌 심판이 여러 번 열렸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현실 등을 고려한 법으로 합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이었습니다. 50명 정도가 지금도 감찰 대상이라는 이야기. 그 법률의 보안관찰 대상이 되는 사람이 2,000여 명이고요. 예. 그 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45, 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고를 해요. 보안관찰법은 국제인권 규정에 어긋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폐지를 해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안관찰법은 규정 자체가 불명료해서 남용의 우려가 크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보안관찰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도 계속 그런 판결이 나오는데요. 보안관찰의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막연하다. 구체적이질 않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지난 4년간 보안관찰 취소소송 9건 가운데 8건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만 완고하게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데 보안관찰의 법도 그러하지만 잣대도 엉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반란이나 내란을 해서 국민을 죽이고 하는 것은 괜찮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만 했던 사람들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더 기막힌 것은 보안관찰을 풀어달라고 호소해야 할 대상이 다름 아닌 전두환 씨 등에게 부역했던 법조인들. 그때 당시 전두환이한테 붙어서 검사, 판사 그 사람들이 나를 유죄를 주고 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무죄 여부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MBC YTN 라디오 오마이뉴스의 음원을 사용한 김용민 파일이었습니다.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용주 씨가 1심에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동안 강용주 씨는 보안관찰에 대해서 불복종을 했는데요. 보안관찰 대상이 되면 만난 사람과 일시, 장소, 여행지 이 주요 활동 내역을 3개월마다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용주 씨는 이건 기본권 침해다 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그렇게 불복종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보안관찰에 대해서 탄핵한 셈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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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최용길님, 안보 물론 중요하지만 안보라는 색안경으로 왜 미국과 일본에 우리가 쩔쩔매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신미숙님, 우리도 우리의 국익이 우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5949번 쓰시는 분, 서울에서도 똑같지만 어제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로 오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GM차는 보이지 않더군요. 일자리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나라 다니면서 헐값에 공장 인수해서 정부 지원 받아먹고 먹튀하는 GM에다가 지원하는 것. 이건 노상강도에게 기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570번 쓰시는 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자가 아직 연루됐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떳떳하면 내려놓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내일 방한하지요. 이방카 선임 고문의 방한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이후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대화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이 4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전까지 북미 접촉의 실마리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방카 선임 고문의 방안은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방카 선임 고문의 방안이 북미 대화의 마지막 기회이자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미연 승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방카하고 대화의 시간과 대화의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김여정하고는 2시간 넘게 대화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카하고도 그만한 또는 그에 못지않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한다, 이렇게 아마 모양을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북미 간에 상당한 수준의 간접 대화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 얘기가 나오고 또 북미가 치킨 게임으로 어쩔 수 없이 빨려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중재 외교의 역할이 너무나 커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전반기에 이것이 과연 바로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카는 폭주하는 트럼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충동적 성향의 트럼프가 무언가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이런 역할로 지금까지 이해가 돼 왔거든요.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는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에 사과했죠. 하지만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성폭행은 없었다, 이렇게 말해서
거센 역풍을 맞았는데요. 그런데 이 반쪽짜리 사과마저 미리 리허설까지 거친 일종의 연극이었다. 이런 폭로가 극단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내부 논의에 참여했던 연희단 거리패 소속 배우 오동식 씨가 SNS를 통해 폭로한 내용입니다. 극단 연희단 거리패의 전직 예술감독 이윤택 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자 내부 회의를 가졌고 기자회견을 위한 리허설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동식 씨는 극단 대표가 이윤택 씨의 표정 하나까지 연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윤택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윤택 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미 법적 처벌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오동식 씨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윤택 씨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행복해야 해. 이런 가사의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820만 대학 졸업생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청년의 꿈이 있고 꿈이 익는 나라. 함께 꿈꿔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죽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도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